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해자는 제가 거짓 고소를 했다며 무고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분들 중에서는 내가 성범죄 피해를 고소했다가 패소하면 바로 무고죄로 처벌받는 거 아닌가? 사건 순서를 잘못 이야기했을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못 알려진 무고죄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피해자의 억울함이 너무 큰 사건이라 사이다 별말이 꼭 필요했는데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보시죠.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은 모든 성범죄 피해자와 함께합니다. Me Before You. 애프터 유.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시메니의 대표 심지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메니의 든든한 파트너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대표님, 오늘 네 번째 사건은 어떤 범죄인가요? 네 번째 사건의 키워드는 무고죄입니다. 그럼 제가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네. 직장 상사와의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저는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CCTV상 많이 취해 보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을 인정해주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죠. 설상가상으로 가해자는 제가 거짓 고소를 했다며 무고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무고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무고죄가 범죄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무고죄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잘못 알려진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지레 겁먹고 고소를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못 알려진 무고죄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무고죄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피해자분들 중에서는 내가 성범죄 피해를 고소했다가 패소하면 바로 무고죄로 처벌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무고죄는 패소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아예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발각이 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라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성범죄 사건은 패소하게 되더라도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라는 의미의 증거 불충분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건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랑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무고죄 성립이 불가능할 뿐더러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가 역으로 무고죄 처벌을 받으려면 객관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정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다행이네요. 만약에 조사를 받다가 사건 순서를 잘못 이야기했을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오른손 왼손을 반대로 이야기한다거나 시간 순서를 헷갈려서 잘못 말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때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공격을 하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경우는 아예 없었던 일을 지어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단순히 실수를 했다거나 조금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순서를 헷갈린 정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고죄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이 사건처럼 성범죄 피해자가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나요? 우선은 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찰 수사관님들도 무고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요건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가 패소를 했다. 그러면 은근히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심증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무고죄 성립 요건을 자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통해서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죄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인식시키는 것이 좋겠죠. 시민이 역시 변호사 의견서를 초반부에 제출을 하고 대법원 판결 및 관련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한테 사건 진행에 유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무고죄의 핵심이 거짓말이잖아요. 맞아요. 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피해자가 사건 진행 내내 피해 사실을 기억하는 내용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을 강조를 해야 해요. 중요한 건 사실 그대로를 말했다가 아니라 피해자가 기억하는 그대로를 말했다라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는 점이거든요. 이번 사건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시민이는 변호사 의견서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서의 증인 신문까지 피해자의 진술을 정리하고 각 조사별 진술 내용을 비교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이 많이 바뀐 점이 없다는 것을 어필을 했고요. 또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간접적인 증거 자료들을 풍부하게 첨부를 했어요. 그럼 피해자가 가해자를 거짓으로 신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어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잘 짚어주셨어요. 무고죄에서는 무고의 동기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신고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없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역시 가해자를 신고하면서 직장은 물론 사귀던 남자친구도 잃게 되었고 심지어 변호사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거짓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변호사 의견서로 상세하게 설명해서 철통 방어를 해냈죠. 네, 이번 사건은 성범죄 피해
피해자의 억울함이 너무 큰 사건이라 사이다 결말이 꼭 필요했는데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보시죠.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가해자의 역고소를 방어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무고죄를 다뤄봤는데요. 우리 피해자분들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나는 피해자니까 괜찮겠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무고죄 공부도 많이 하시고 변호사 도움은 또 미리 받으셔서 무죄 판결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거짓말했다는 사정, 예를 들어서 사건 당일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가해자를 무고하기 위해서 계획을 짰다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사정이 없다면 너무 떨고 긴장하지 마시고 피해자 전문 로펌인 시메니에 상담 오셔서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해자들의 편안한 내일을 위해 저희는 오늘도 강해지겠습니다. Me before you. After you.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